3주째예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 회 기사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 주 사이에 가장 논란이 업데이트 됐던 것부터 보면 저는 김건희 여사 고모의 등판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김혜선 목사라는 분이었는데 일단 이 고모의 등판 어떻게 보셨어요? 회 기사님? 저도 좀 상당히 뜬금없다고 보고 참 뭐랄까요? 이렇게 뭐 그분께서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셨으면 공론의 장에 맞게 좀 말씀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결같다. 한결같다. 여러분이 SNS나 뭐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한동훈 대표 집안을 두고 어쨌든 벼락 맞아 뭐 거친 표현이지만 괴질 집안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걸 친한동훈계 신지호 부총장이 거론하면서 우린 이런 거 참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고모가 이제 재반격을 하면서 이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페이스북 계정을 없앴거나 삭제한 걸로 이제 지금은 나오더라고요. 참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황이 지금 친윤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모를 소환하면서 확전을 시킨 거는 한동훈계다. 이런 좀 시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분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링 안으로 불러들이지 말자. 그러니까 전 한편으로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 친윤 측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평 씨라든가 장해찬 씨 전 비슷한 맥락 비슷한 수준으로 보거든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의 고모나 심평 변호사나 뭐 장해찬 씨나 좀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기가 쉽지 않은 게 여러 언론사들이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뭐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들 유튜버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을 계속 부르고 재생산하고 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를 더 확대시키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을 싫어하는 친윤 측 또는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민주당 측에서는 심평 변호사라든가 장해찬 씨라든가 뭐 김건희 여사 고모가 나와서 말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뭐 세상 제일 즐거운 게 불구경이라고 하듯이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부채질도 하면서 그런 행태들은 조금은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성을 염두에 두는 유튜버들이라면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제 친윤계에서 입장을 펼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친민주당 성향,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저는 김 여사 고모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섭외를 지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안 부르겠습니까? 저는 뭐 누구시죠? 그 목사분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보거든요. 좀 그런 분들은 좀 걸러내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의구심들 중에 하나가 심평 변호사 장해찬 씨가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면 그런 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뭐 그분들은 극구 부인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뭐 장해찬 씨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평 변호사도 은근히 매번 자기는 뭐 아무런 소통도 안 한다 하면서도 은근슬쩍 이렇게 뭐 대통령실과 신분을 내세우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서 대통령실도 유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심평 변호사 얘기 나왔으니까 살짝 더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 채널에 나와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이분은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여기에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점에서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줄줄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평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 평가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은 아니죠.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럼 신뢰를 주느냐
제가 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정확히 일주일 전이네요. 네. 일주일 전 1심 판결문 저는 그걸 계속 그때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이건 이재명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은 판결이 아니다.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죠. 네. 이게 제가 어떤 뭐 선동적인 그리고 뭐 그런 혹하게 하려는 그런 언사가 아니라 결국은 일관되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왕이 이야기 시작한 김에 예. 2021년인가요? 이 이재명 씨가 이 위증 재판에서 죄송합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네. 3심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김진성 씨의 증언이었었고 예. 그런데 이번 1심 재판의 결과 내용을 보면 뭐냐면 김진성은 위증을 하였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란 건 없었다. 어떤 사실? 이재명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의하면 이재명이 그간 수십 년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KBS와 김영양 전 시장 측의 합의, 모략,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네. 집요한 노력 등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없었다. 네. 결국은 1심 판결문의 내용 중에 든든한 하나의 축은 이재명을 그나마 무죄로 내세우기 위해서 1심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은 순전한 거짓말쟁이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치는 사람이다. 라는 게 결정적인 근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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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건 맞죠. 심평 변호사의 네. 평가가 맞긴 맞다. 맞는데. 다만 네. 그럼 신뢰를 주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한테 이재명 같은 사람에게 신뢰를 느끼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건 어떤 개별적인 취향이다. 네. 심평이란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 인격, 뭐 선호도? 이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짓말쟁이만 보면 저 사람 정말 내가 너무 환상적이고 섹시하다 그런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편집증이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심평 변호사님 그런 취향은 존중한다. 취향 존중. 네. 네. 뭐 심평 변호사 취향이 딱 맞을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뭐 유시민 씨도 있고 이재명 씨도 있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치시는 분들을 좋아한다니까 전 그런 건 존중하고 네. 그리고 그 말은 좀 인상 깊었던 말이다. 이재명과 한동훈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저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근데 심평 변호사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사실 심평 변호사는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제 나는 윤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고 대선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나고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협치할 의사가 있다라는 제안이 왔고 본인이 이걸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을 하면서 이재명은 어쨌든 신의가 있고 절대 한동훈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용산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지난주 방송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재명을 좋아한다는 건 이재명을 닮았단 말이고 이재명과 비슷하단 말입니까? 전 참 닮았다 그것도 참 비슷하고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잖아요. 뭐 자기 멘토 역할을 안 한다. 연락 안 한다. 연락 안 한다. 그래 놓고선 또 대통령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한동훈 나쁜 놈이다. 막 짹짹짹짹짹 했다는 건데 좀 이재명 대표랑 또 닮았다. 닮았다.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이런 방구 없네요. 없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좀 한마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통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뭐 통하는 뭔가도 있고 통하는 또 시간대도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좀 아는데 제가 지난 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막 저에게 친하고의 뭐 추파를 보내고 만나자 식사하자 그런 분들이 딱 특정 시점 기준 1월 초 기준으로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맨날 저한테 자랑하는 게 나 어제도 만났다. 맨 이런 거였거든요. 나 만났다. 나를 데리러 왔다. 오늘도 메시지가 왔다. 뭐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평 씨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뭐 별 관심도 없고 자세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신 부류와 좀 비슷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는 좀 심평 변호사의 일관성은 있다. 그분의 말의 일관성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1개월 전, 1년 전 다르지만 그거를 관통하는 뭐 일관성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평 변호사님도 일관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방송 전에 소엔지님 김경률 화이팅이라고 첫번째 보내주신 거 뒤늦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어쨌든 이 당원 게시판으로 돌아가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이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냉각기를 갖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당의 법률위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게시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버 이모 씨를 고발을 했어요. 네. 그대로 두기에는 이 의혹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상에서 커지고 있다. 대응해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읽히는데 저는 이 씨의 행적을 법률위원회에서 밝힌 이 내용들을 읽다가 회 기사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유튜버 이 씨가 한동훈이 김경률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을 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률을 내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유튜버 이 씨가 했다고 해요. 이거를 당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이 씨의 행각들 이래가지고 나열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첫 번째더라고요. 사실 이 씨의 본명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저도 읽었었는데 한동훈이 김경률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이게 우선은 사실 아니고요. 네. 해명해 주시죠. 참 이게 힘든 건데 사실 저 이 비싼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많이 들었어요. 한번 공유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철규 씨가 올해 한 5, 6월경에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로 한번 게시글에도 올렸어요. 이철규 의원이요? 네, 이철규 의원께서. 이철규 의원께서 한마디로 그거죠. 김경률과 한동훈은 짱이다. 둘이 내통하고 뭐 맞다. 한번 어느 정도 범위로 공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채널A 기사 혹은 이제 이거였었는데 김경률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로 해가지고 한동훈과는 남자로서 서로 통한다. 남자로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정말 이거 보고 웃었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 해명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짜치고 애매하고 한데. 그때 제가 비대위원이 되고 나서 이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전화가 왔거든요. 뭐냐면 어떻게 이 비대위원이 됐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가 왔다. 그럼 뭐 한동훈 대표랑 어떤 사이냐. 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면서 너 보고 비대위원으로 오라고 하던 이 말을 거짓말 않고 한 3, 40군데 전화를 받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채널A 기사를 보면서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뭐였었냐면 이게 채널A가 이걸 딱 따온 게 이게 한 2주 후, 3주 후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제기했을 때 딱 이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말했던 것보다 한 2주, 3주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왔어요. 그럼에도 제가 내가 얘한테 이 말 했었다. 죄송합니다. 기자분한테 애라고.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 그 기억이 나는 이게 뭐였었냐면 그 기자가 조금은 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러저러 뭐 같이 하자 해서 한다고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요? 그 말을 다음에 그것만 있었어요? 더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왜 했어요? 자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제가 한 말이 뭐냐면 한번 그대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전이니까 그 말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아니 남자들끼리 전화하는데 그 뭐라고 있겠습니까? 금방 끝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뉘앙스 전달되시죠. 그러니까 아니 남자 둘이 통화하는데 무슨 말을 길게 했겠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전달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사이에 그거로 통한다.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또 생각했던 게 그거를 딱 따버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참 근데 이 삼성 수사 정보 유출 이건 왜 주장을 이 사람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의 이제 과거 페이스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때는 김경률이가 외부 저격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 사람 뭐 허위 사실이니까 이걸 이야기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밑밥을 깔고 유튜버들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그 유튜버들 뭐 저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저런 거에 대답해서 뭐하리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걸 어디서부터 이걸 참 넘박하기가 힘든 게 네. 분명히 사실 아닙니다. 이거 다 걸라면 다 걸게요. 한동훈 대표의 캐릭터상 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거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모른다면 이상한데 접촉이 전혀 없었어. 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했고 다른 곳에서도 말했지만 한동훈 대표랑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마 두 번째 좌천 때부터 당시 경향신문 기자가 네. 한동훈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 전화번호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 검사장 전화번호 드릴까요? 검사장. 그렇게 하면서 이 전화 문자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겪어본 한동훈 대표는 네. 이런 정보 그리고 위법적인 탈법적인 행위 절대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연장하는 건 싫은데 그러니까 기왕이 나온 김에 전 그래서 단계 게시판도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장인, 장모, 어머니의 정보를 줬을 거다? 쓸 가능성? 네. 누누이 말하지만 김경률이 내년 메이저리그에서 20승할 확률과 비슷한 확률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이 그럴 사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보셨군요. 이 자리에서 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정보 뭐라고 할까요? 그때 판결문도 아니었고 네. 예를 들자면 판결문 여러분 판결문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을 제가 구하고 싶으면 어떤 합법적인 방법이 있냐면 국회의원실 통하는 게 가장 빠르고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돼요. 근데 예전에 제가 정확히는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정보를 한동훈 대표한테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거 판결문 가능할까요? 판결문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공유 가능할까 해봤을 때 제 기억에 대꾸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정도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네. 이거를 이 사람이 말한 수사 정보를 김경률과 공유했다. 정확히는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어떻게 유출이 가능한지. 네. 그러니까 깊이 고민을 안 해봤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삼성 수사 정보를 김경률에게 유출한다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경률 집 앞에 떨쳐줄까요? 참여연대 사무실에 던져줄까요? 참여연대 화장실에? 아니 김경률한테 그때는 포렌식도 좋고 저 자발적으로 할게. 한동훈 현 대표하고 통화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삼성 당시에는 연락처도 모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묻고 싶어. 그리고 네. 그 약점 때문에 김경률을 내치지 못한다. 아니 가끔 또 뭐라고 하냐면 네. 친윤 계열 한동훈이 김경률을 내쳤다 그러고도 막 하거든요. 네. 실제 그런 말들 막 하거든요. 있었어요. 네. 네. 그럼 뭐야? 뭔 말이야? 그래서 네. 한번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 자리에서도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분들이 친윤 네. 혹은 보다 확실하게 영역화하자면 극우 유튜버 분들이 저에 대해서 정말 악랄한 공격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당하고 해봤는데 한번 제가 말도 안 되게 잉여력, 소위 말하는 잉여력을 동원해서 조금은 특징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떤 거요? 이와 같은 지금 한번 저도 그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에 이렇게 보도자료라고 하나요? 예. 그걸 저도 이제 미리 한번 봤어요. 누가 네. 공유해 주셨길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한번 간단 읽어볼게요. 한동훈이 김경률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률을 내치지 못한다. 두 번째, 한 대표가 총리에게 맞아요. 야, 너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반말했다. 네. 셋째, 한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넷째,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 이런 거라는데 제가 한번 잉여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조금 낯간지러운 거지만 예? 공유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째 애들의 특징이다. 뭐냐면 한번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첫째, 근거 없이 아무런 근거는 없대 완결된 형태로 나타난다. 완결. 네. 이게 무슨 말, 제가 조금 이제 완결된 형태 의문부호를 조금 냈던 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김경률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앞뒤가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저는 이 유튜버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의혹들 제기했잖아요. 네. 그것들도 가만히 보면 이게 정말 뭐였었죠? 뭐 한동훈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장인, 장모, 친어머니가 딸까지. 며칠 동안에 거쳐서 예. 몇백 개의 글들을 어떤 제목으로 올렸다. 여러분, 저도요. 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제 스스로 이야기해도 낯간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혹은 대장동 사태의 전반적인 숫자와 관련된 의혹들은 제가 맨 처음에 제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제기한 사람인데, 그 의혹 제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맨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단서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온갖 공시들, 법률 자료들, 그리고 구글링들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의혹들을 제 SNS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걸 그때 당시 네. 조선일보가 검증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의혹들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몇 가지 것들은 빠져나가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튜버는 초반부터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제품의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러저러 해서, 이것도 일종의 의혹이라면 의혹인데 어떤 이렇게 이만한 것이 이렇게 갔다가 진화 발전의 과정 없이 완결된 형태로 딱 나타나. 딱 그냥 완결 형태로. 네. 이게 자주 그러거든요. 네. 특징을 발견하셨군요. 삼성 관련도 한동훈, 김경률 삼성내 통설도 그렇고, 그리고 과거 진중권, 김경률의 무슨 자문그룹설. 이것도 있었죠. 아무런 근거 없이 딱 완결된 형태로 나타나요. 예. 자, 그러면 저는 이 이모 유튜버, 본명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서 이모 유튜버, 이 사람이 과연 자신의 독자적인 지적 능력으로 이런 의혹들을 만들어내고 재생산했을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단독 플레이인가? 네. 자, 그러면 김경률이 대장동을 전 그렇거든요.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고 어느 정도 완결된 형태가 된 다음에도 계속 그건 진화 발전해 나가거든요. 예. 저는 정말 조선일보, 시사저널 그 기자분들 계속 소통하면서 아닌 건 아니다, 인 건 이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첨삭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은 보면은 그렇게 되고 나서는 변화 발전이 없어. 네. 뭐냐면, 그리고 가끔 또 변화 발전하려는 나름 노력은 해. 네. 예를 들어 장해찬 씨가 말한 어디에서 또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가 했다. 활동을 했다. 이런 것까지는 가져오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그거 여러 명들이 제보를 해준 게 예. 이거 안 가져왔습니다. 자료화면 어떤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보내줬냐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야 그거 나다. 진짜요? 내가 그거 하다가 내가 그때 했었고 하다가 그 팬클럽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나보고 제이모 씨라고 그래? 이렇게 한 글을 봤어요. 그렇군요. 누가 그걸 전달해 주셨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다만 또 이분들은 왜 이렇게 다 허술하냐는 거죠. 새끼를 치려고 해도 어떤 의혹이 있으면 대장동 의혹에서 그것에 어떤 완결된 형태에서 더 확대해 나가든지 축소해 떨쳐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확대해 나간다 한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저는 이 두 번째 특징도 얘기해야 된다.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최초의 형태는 유지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 계목거리. 계목줄. 네. 여사에 대해서. 지금 계목줄인 여사에 대해서 계목줄 채워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의혹,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네. 당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계속 이야기해요. 한 대표가 썼다. 네. 제가 이야기 언제도 했었냐면, 김경률 진중권의 자문그룹. 네, 자문그룹 때도
이 자리에서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이 사람들 1년 지나면 또 그때 또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김경률은 한동훈의 자문그룹으로 밀약하고 있다. 좌파그룹 일원으로. 네, 네. 그런 말들 하거든요. 김경률과 한동훈은 삼성 수사를 가지고 협조했다. 자료를 서로 공유했다. 한동훈이 자료를 유출했다. 이 이야기 저는 이제 대응을 안 하는 이유가 이야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할 거다. 계속 반복되고 네. 이게 거짓으로 확정적으로 입증이 되더라도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결론 짓자면 결론의 형태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 이 정보를 과연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그러게요. 저는 이모 씨는 아닐 거다. 개인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자가 발전은 아닐 것이다. 네. 이모 씨의 능력이 이걸 입증할 이모 씨가 자기가 그러잖아요. 게시판에 들어가서 어느 날 한머머를 넣고 검색해봤더니 쭉 나오더라. 뭐 하더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가족 이름을 해봤다. 그랬더니 또 쭉 나오더라. 며칠 동안 몇 개가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할 사람으로는 저는 안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배후엔 누가? 라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저는 추측합니다. 누구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디라고 추측합니다. 일관되게 누구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은 봐야 한다. 그래서 모모님이 모모모 물음표 쳤는데 뭐 그런 쪽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래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에서는 이 대표 끌어내리기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다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장성철 씨였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친한 그룹 내 배신자가 있다. 배신자. 그 에피소드가 저는 뭔지 알거든요. 어떻게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장성철 씨보다 한 달 전에 저는 그 사실을 알았고 배신자. 어떤 에피소드. 아마 그 에피소드를 말한 걸 텐데 제가 한 달 전에 알았고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저는 뭐 장성철 씨의 말이 뭐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저는 그건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하고 뭐 한동훈 대표는 아실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의 흐름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하는 건 이거다. 뭐냐면 지금 친한 그룹 내 핵심적인 인물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 대표 욕하고 뒤통수 쳤던 사람들 무수히 많거든요. 무수히라기보다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게 정치의 생리라고 봐요. 정치판에 그런 분들 없겠습니까? 뭐 오늘의 나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오늘은 A에 내일은 B에 주윤 야한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전 그게 정치권의 생리다. 그거 자체를 뭐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 건 아닌데 나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정치판에서 그런 생리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겁니다. 주윤야한이라는 게 있다라면 그리고 저도 장담컨대 총선 때는 윤에 줄 서서 대통령실에 줄 서서 뭐 정확히는 반한이었다가 지금은 친한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게시판 공작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게시판 공작이라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뭐라고 하죠? 비밀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보안이 생명이고 이런 걸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게시판 공작을 할 유인이 없을 거다. 뭐 첫째 영향력. 한동훈 본인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백브리핑 한번 해주면 훨씬 파급력이 있는데 그 말도 아무도 보지 않는 당원 게시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또 하나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금방이라도 노출됐을 것이다. 그리고 노출될 거다. 얼마나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친한 의원이라는 게 여러분 뭐 맥시멈을 20명으로 보잖아요. 20명 정도 모였다고도 하고요. 최근에. 제 생각엔 정말 찐한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5명? 맥시멈 10명? 찐한으로 본다라면 아니 뭐 이건 제가 당내 역학관계를 잘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공작을 한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공작의 형태는 보안성을 생명으로 하고 그리고 실무자들을 위주로 되어질 텐데 네. 그 실무자들의 어떤 보안성, 충성도 이걸 누가 보장해 주냐는 거죠. 두려울 수 있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